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35년 동안 치아만 바라보며 살아온 치과 전문의 이정민 의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평생 지켜온 당신의 양치 습관이 오히려 치아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3번 꼬박꼬박 닦아요. 치아 관리는 자신 있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정반대의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79세 김문식 어르신은 평생을 치아 관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5분 이상 정성스럽게 닦으셨죠. 그런데 최근엔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도 괴롭고 고기 같은 건 씹지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가 있고 치아 뿌리가 노출된 상태였던 것이죠. 반면 그의 아내는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간단히 닦으셨는데 치아도 건강하고 잇몸 상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속 환경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효과적이었던 양치 습관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치매, 심장병, 당뇨병과도 연결되는 구강 건강의 진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방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잠깐만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삶이 180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던 걸까요? 76세 김영대 어르신은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며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치아 관리를 잘해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 점심 먹고 나서 양치, 저녁 먹은 후에도 양치. 그게 무려 5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속 상황은 그 믿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가 있었고 치아 뿌리가 드러난 부분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한쪽 어금니는 흔들림이 심해 곧 뽑아야 할 수도 있었죠. 김 어르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닦아서 망가졌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젊을 때 좋았던 습관이 나이 들면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죠. 특히 양치 습관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잇몸과 치아가 나이 들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잇몸이 두껍고 탄력이 있어 어느 정도 자극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을 넘기면 잇몸 조직은 얇아지고 회복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예전처럼 강하게 닦으면 잇몸이 마치 깎이듯 후퇴하게 됩니다. 김영대 어르신처럼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시린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양치 시간과 강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오래 닦을수록, 세게 닦을수록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엔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2분 이상 양치를 하면 오히려 잇몸을 더 자극하고 칫솔모가 치아 표면을 깎아냅니다. 세게 닦는다고 치석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치아 표면의 범랑질만 마모되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셋째, 칫솔의 선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주변의 감각과 힘 조절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칫솔을 사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강한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럴 땐 칫솔이 아니라 마치 사포를 입안에 문지르는 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초극세모 칫솔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잇몸 자극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결국 방법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첫째, 하루 3번 양치하던 습관을 아침 기상 후, 저녁 취침 전 하루 2번으로 줄였고, 둘째, 5분 넘게 닦던 양치 시간을
2분 이내로 조절했습니다. 셋째, 단단한 칫솔 대신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고 치약도 순한 성분으로 바꿨죠. 3개월이 지난 뒤 김어르신은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네요. 양치 횟수를 줄였는데 더 편해졌어요. 치아도 덜 시리고요. 그 말에 저 역시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습관이란 건 무섭도록 익숙하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강한 관리가 아니라 섬세한 관리입니다. 평생 지켜온 치아를 더 오래 쓰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르게 닦아야 합니다. 78세 김정숙 할머니는 항상 TV 광고를 꼼꼼히 보는 분이셨습니다. 이 치약은 치석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미백 성분으로 하얀 치아 완성. 이런 말이 나오는 광고가 나오면 다음 날이면 꼭 그 제품이 욕실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치아를 유지하면 젊어 보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김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를 닦는데 자꾸 아파요. 따뜻한 물도 시리고 사과도 못 씹겠어요. 말씀을 들으며 입안을 살펴보니 치아 표면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잇몸도 붓고 가장자리에서 약간의 피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사용 중인 치약을 물어봤습니다. 미백 효과가 강하다는 제품이었고 광고에 나왔던 그 문구 그대로였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 연마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하루 3번 양치할 때마다 거품을 내기 위해 치약을 듬뿍 짜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을 고를 때 이런 기준을 씁니다. 하얘진다, 강력하다, 치석 제거, 미백. 하지만 이런 문구 뒤에는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미백 치약과 강한 연마 성분이 들어간 치약은 치아 표면의 가장 바깥층인 범낭질을 깎아내며 작용합니다. 범낭질은 치아를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 같은 존재인데 노년기에는 이 층이 점점 얇아지고 재생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 얇은 보호막이 손상되면 치아는 외부 온도나 압력에 민감해져 시리거나 아프기 쉬워집니다. 또한 잇몸 경계선이 다르면서 염증이 반복되면 잇몸 질환으로도 이어지기 쉽죠. 그렇다면 노년기에 적합한 치약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치아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첫째, 저연마성 치약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연마제가 적게 들어있는 치약은 치아 표면을 덜 손상시킵니다. 치석 제거보다는 치아 보호에 더 중점을 두는 제품이 좋습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1000ppm 내외인 제품이 적당합니다.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고 충치 발생률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너무 고농도의 불소는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과도한 함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민감성 치아용으로 표기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린 증상을 줄여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자극이 적기 때문에 잇몸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약을 짤 때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TV 광고처럼 칫솔에 가득 짜는 건 오히려 낭비이고 자극만 늘릴 뿐입니다. 콩알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보다 중요한 건 부드러운 칫솔질과 정확한 닦는 방법입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치약을 바꾼 후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신기하죠? 치약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 말에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린 평생 이를 닦았지만 제대로 닦는 법은 나중에야 배우게 되죠. 노년기의 구강 건강은 단순히 양치만 열심히 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을 줄이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얀 치아도 좋지만 건강한 치아가 먼저입니다. 치약 하나에도 나이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식사하고 나면 바로 이를 닦아야지. 그래야 입냄새도 안 나고 충치도 안 생기잖아. 이 말을 40년 넘게 지켜온 81세
오재영 어르신은 자신이 누구보다 철저하게 치아 관리를 해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던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5분 안에 칫솔을 꺼내 들었고 직장 생활 중에도 항상 칫솔 세트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 생활을 5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꾸 이가 시리고 치아 표면이 달아나가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양치를 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고 아침에 사과를 베어 무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치아 표면은 마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범랑질이 다르면서 신경 가까이까지 자극이 전달되는 상태였습니다. 나는 늘 식사하자마자 이를 닦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오 어르신의 질문은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위생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와 다른 말을 합니다. 특히 산성 음식을 섭취한 직후의 양치는 치아를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특히 과일, 주스, 드레싱, 커피, 와인, 탄산음료 같은 산성식품들이 입안에 들어옵니다. 이때 치아 표면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지고 범랑질이 약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랑해진 벽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표면이 쉽게 마모되고 나중에는 치아가 예민해지고 깎이기 시작하죠. 이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노년기에는 범랑질의 두께가 얇아져 있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식후 10분 양치가 아니라 30분에서 60분 후 양치가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아래 3가지 습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식후에는 바로 양치하지 말고 최소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침이 자연스럽게 산성을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둘째, 기다리는 동안 물을 천천히 마시거나 무설탕 녹차나 허브차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것만으로도 입안의 산성과 음식물 찌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 식초가 들어간 음식 다음엔 물 헹구기가 필수입니다. 셋째, 식사와 무관한 시간대에 양치 습관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자기 직전에 한 번. 이렇게 고정된 시간에 양치하면 식사 직후 양치를 피하면서도 구강 위생은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재영 어르신은 이 조언을 듣고 뭔가 허전하긴 하지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는 이를 닦아도 아프지 않네요. 게다가 물로 입만 헹궈도 입안이 덜 텁텁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습관은 익숙함이지만 건강은 바른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식사 후 즉시 양치는 그동안 옳다고 믿어온 상식일 수 있지만 노년기 치아 건강엔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85세 이성구 어르신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엔 물을 마셔도 목이 타고 밥맛도 없어요. 입안이 늘 마른 것 같아서 불편해요. 그러면서 한쪽 입가를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입안이 자꾸 헐고 어쩔 땐 말하는 것도 힘드네요. 진료를 해보니 이 어르신은 심각한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혀 표면은 거칠고 하얗게 변해 있었으며 입천장 쪽엔 작은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치가 여러 개 진행 중이었고 잇몸도 붓고 있었죠. 이 어르신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고 밤에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도 있으셨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겹치면서 침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이 마르면 물 좀 마시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강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전신 건강을 해치는 문제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구강 건조가 다양한 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입안에는 침이 흐릅니다. 이 침은 단순히 입을 적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침 속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또한 음식물을 씹고 삼키고 소화시키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혈압약, 당뇨약, 우울증 약, 알레르기 약 등 여러 가지 약물들이 침 생성을 더 억제합니다. 결국 입안이 건조해지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 결과 충치와 잇몸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심한 경우 곰팡이 감염인 칸디다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안이 마르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며 식욕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영양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심한 경우 말하는데 불편함이 생겨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성구 어르신의 경우도 입맛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드시다 보니 체중이 5kg 넘게 빠졌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구강 상태를 개선하자 체력이 빠르게 회복됐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구강 건조는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다음의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첫째,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침 분비를 자극하세요. 씹는 동작이나 단맛 자극은 침샘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분이 있는 제품은 피하고 자일리톨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좋습니다. 셋째, 구강 건조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침, 보습 스프레이, 보습 젤 등을 자기 전이나 아침에 사용하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강 세정제는 반드시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세요. 알코올 성분이 있는 세정제는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대를 머리 쪽으로 살짝 올리고 자거나 가습기를 사용해 보세요. 특히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에겐 밤 시간 동안 침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성구 어르신은 위의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끝에 2달 뒤에는 요즘엔 밥이 맛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건조했던 입이 촉촉해지니 말도 편해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죠. 입안이 마르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건 몸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잇몸과 치아는 물론 전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치질이라는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 사실은 노년기 건강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조금은 놀랍고 낯설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식사 후 꼬박꼬박 양치하고 눈 뜨면 제일 먼저 이를 닦고 자기 전엔 꼭 거울 앞에 서서 칫솔을 드는 습관. 그런 성실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치아가 아프고 시리고 잇몸이 내려앉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을 알게 된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치질은 세게보다 섬세하게, 많이보다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2번, 2분 이내. 부드러운 칫솔, 순한 치약, 식사 후엔 물로 헹구고 한참 뒤에 양치. 입안이 자주 마른다면 물 한 모금, 무설탕 사탕 하나, 구강 보습제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치아를 지키고 당신의 심장을 지키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80세 이성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는 것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음식만 잘 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활짝 웃기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 주변에 양치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계속 아프고 시리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오늘 이 이야기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치아 건강의 전환점이 되길,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이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밝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하루의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